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남농업 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철근입니다. 어, 파프리카가 국내에 들어온 게 94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가 제주도의 제흥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온실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거는 95년도 김제 참샘농장이라고 하는 그 시설에서 처음 재배가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이제 수출이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파프리카가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 국내 시설원의 작물이라든지 시설원의 유리온실을 포함한 그런 시설원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전만 해도 토마토라든지 뭐 장미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주로 이제 유리온실에 재배되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접어들다가 파프리카가 들어오면서부터 국내 시설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파프리카가 2, 3년 전까지는 굉장히 그 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내리막길을 슬슬 이제 걷고 있는데요. 저희가 굳이 그 미니 파프리카라고 하는 이 품목을 종자를 개발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지금의 어떤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이제 그 어떤 지금의 큰 파프리카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품목을 만들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는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해서 그건 한 몇 년, 13년, 15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거는 저희가 GSP라고 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그 연구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거는 201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골든시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금보다 비싼 종자들을 위주로 연구를 했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고추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풋고추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고추 녹강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고추 종자 한 알이 대개 한 50원, 좀 더 비싼 종자는 100원까지도 합니다. 뭐 단저병 저항성이라든지 뭐 역병 저항성, 어떤 칼라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바이러스 저항성이 탑재가 되고 나면은 가격이 100원까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추 종자 한 알이 100원인데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이 기존의 파프리카 종자는요, 한 알에 여기에 6배를 합니다. 6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0립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봉지에 고추 종자는 10만 원을 하는데 파프리카는 60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주로 유통되고 있는 파프리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파프리카, 그걸 이제 블록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블로키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블로키 타입이 주로 이제 단일 품목으로 나와서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일본에 수출되는데 단일 품목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산업에, 그 다음에 유통 소비자들의 어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리막을 탈 거고 한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니 파프리카를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새로운 품목 다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국내 재배되고 있는 파프리카가 주로 약 한 800헥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내 재배되고 있는 전체 전국의 시설원의 면적에서 꽤 큰 이제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 면적에서 한 2, 3년 전부터 해서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이제 한 700헥타 선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700헥타에서 종잣값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연간 한 140억에서 150억이, 그것도 100%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국내 그 품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미니 파프리카를 사실은 2003년도에 수입 품종이 들어와서 재배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 1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미니 파프리카는 요 기존의 그 블로키 파프리카에 비해서 종자 가격이 2배에서 3배입니다, 또. 이거는 한 봉지에 600원을, 60만 원을 하는데, 이 코니컬 타입의 이 바나나 파프리카라고 하는 이거는 한 봉지에 150만 원 합니다. 종잣값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자를 사기 위해서 외국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로열티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국산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국산화를 시작을 하고 나서 2008년도부터 이제 그 유전자원을 수집을 하고 품종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품종이 라온이라는 품종이 이제 개발되고, 이 라온이라는 품종이 2016년도에 처음 이제 그 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출원이 되고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마트에 납품이 되고, 이마트에도 지금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산화는 성공을 했는데 가격을 낮추는 데는 아직도 좀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면적에 저희가 사실은 개발자지만 종자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 외국에서 수입해서 로얄티를 지불하듯이 저희한테 지불을 하고 이제 개인 종자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데, 이걸 이제 종자 실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종자를 팔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가격대를 낮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 봉지가 현재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이 수입이요, 100만 원까지는 낮춘 거죠. 그러니까 수입 기존의 파프리카가 160만 원이고 수입한 미니 파프리카가 15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까지는 낮춘 거죠. 사실은 기존 파프리카 수준까지는 낮춰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 파프리카하고는 다르게요, 저희가 만든 품종은 라온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보통 그 파프리카가 마트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과일 한 개가 보통 한 200g 정도 됩니다. 200g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200g 과일을 한 개 사면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마트에 한 개 살라고 그러면. 그걸 썰어서 다 먹지는 못하니까 반을 썰어서 반은 보관을 하고 반은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그 불만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라온이라는 품종은 200g이 아닌 한 개가 50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 넣으면 200g. 그래서 가격을 한 개 2,000원 하는 게 아니고 4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도 필요할 때 한 개 먹고 한 개, 3개를 놔두고 이런 식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아주 더 유리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장점은 기존의 파프리카는 당도가 6에서 한 7브릭스 정도, 아주 단 것도 한 7브릭스를 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든 라온 파프리카는 한 10브릭스 정도 나가니까요, 어지간한 과일보다도 훨씬 단 거죠. 그래서 또 그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로서 너무 좋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 가정 주부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할 적에도 그러죠. 내 뭐 남편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경우는. 단 자식을 위해서 사는 소비는 무조건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 그것도 비타민C가 토마토에 10배가 들어있으니까요, 비타민C 공급원이 되고요. 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요즘 뭐 성인 남자들 뭐 지방간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지방간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한 이 캡산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항암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능성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휴대의 어떤 그런 용이성, 이런 것들을 다 해봤을 때 기존의 파프리카보다는 이런 소비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개발을 했고, 현재는 처음 시작했을 때 10헥타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한 40헥타까지 면적이 4배 정도 늘었습니다. 미니 파프리카 면적이. 향후 아마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700헥타 중에서 적어도 20% 이상은, 그래서 한 200헥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해야만 기존의 큰 파프리카도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일본 시장에서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미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큰 파프리카를 주로 이제 소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새로운 품목의 다변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만 나가다가 사실은 일본 외에 수출 시장 다변화도 저희들이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홍콩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단일 파프리카로 가져가고는 사실은 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품목, 지금은 요 보이는 거는 라온이라는 건데, 저희가 개발한 품종이 토탈 28품종이 있습니다. 라온도 있고요, 또 길다란 바나나 파프리카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구비를 해놓고, 요거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만든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또 시장도 개척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장은 또 확대하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럽게도 2019년도 제가 요 대산농촌문화상에 수상이 됐고요. 사실 그 전에 2018년도에 이 라온 품종을 가지고 대한민국 그 품종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총리상이지만 수상을 받고, 그 앞에 연도에는 대한민국 그 연구 우수 성과 100선에 그것도 이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어떤 품목을 저희들이 만들어냈고, 그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향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네. 우리 안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파프리카가 원래 우리 고유 채소는 아니잖아요. 네. 예, 파프리카에 대해서 좀 어느 나라의 채소였는지, 그리고 그 한국과 그 나라의 하고 재배 환경은 어떤 뭐 장점이 있는지, 애로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파프리카는 원래 네덜란드가 가장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수입한 어떤 품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배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네덜란드에서 다 들여왔다라고 할 정도로 네덜란드가 가장 그 앞선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파프리카는 그 사실은 그 시장 자체를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그때가 94년도, 93년도 그때네요. 네덜란드에서 일본에 이제 비상품들을 위주로 이제 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다 공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던 그 9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 시장을 기장을 해서 만들었던 그 시장을 사실은 저희가 2000년도 들어가지고 그 시장을 저희들이 오히려 더 주인 행세를 하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지금은 일본 시장의 거의 한 70%가 한국산이고요. 네덜란드산은 한 20%, 뉴질랜드산 10% 이런 식으로 수입산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프리카는 사실은 저희가 먹는 기존의 그 고추에서 이제 뻗어나간 새로의 하나의 그런 이제 그 종이 되겠는데, 이 아종인 파프리카가 우리나라 입맛에는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맵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추 냄새도 좀 나고 달고 처음에 잘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소비하는 패턴을 보면은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생과로 먹는 예는 잘 없습니다. 거진 보면 어떤 반찬, 식재료로 쓰는. 예, 식재료. 예, 그러니까 스테이크 옆에 썰어 놔두고 비타민C 공급원으로 스테이크를 먹고 비타민C를 먹고, 또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딸기도 마찬가지죠. 거의 보면 과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채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과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저 등산 가면은 되게 오이 한 개 들고 이제 산에 갔는데, 요즘은 오이 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진 파프리카 들고 가거든요. 예. 그걸 이제 큰 거를 썰어 가지고 이 용기에다가 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세련되신 분들은 이걸 들고 가는 거죠. 이걸 넣어가지고 가면서 한 개씩 먹고 나면 비타민C 섭취되고 수분이 굉장히 많고 여러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만든 그 시장, 네덜란드에서 주력으로 했던
그러한 그 파프리카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한국형으로 재배 기술에 대한 한국형, 그 다음에 이제 품종에 대한 한국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 어떤 경남형이 아닌 한국형 파프리카의 어떤 재배 기술 확립, 품종,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다변화, 그래서 한국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형, 지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 종자 씨앗을 수입 대체 효과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나 신청하면은 그걸 받아줍니까? 종자를 저희들이 그 개발을 하고 나서 사실은 지금도 종자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보면은 대개는 이제 계약 재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종자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고 또 만들어 놓고 그냥 파는 그런 수준 같으면 이 만드는 생산비가 원체 이제 많이 드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 생명 자체가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자가 만들어 놓고 2년 정도 지나면 발화율이 떨어져 가지고 종자로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재배 면적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는 이 종자도 우리가 마트 가서 사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는 기존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집 보면은 계약 재배를 하고 올해는 내가 몇 개 필요하니까 몇 개 종자를 준비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즘 농촌 기농 인구도 있고 뭐 네. 기촌 인구도 많고 하는데 경남 지역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든지 강원도에서 나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계약 재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어떤 뭐 자격 심사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시험 재배용으로 해서 강원도, 전라도 안 보낸 데 없습니다. 경기도까지 다 보냅니다. 이제 각 시군에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범 재배를 하라고 이제 보내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배를 하면은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그 농가들이 또 다시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그럼 필요한 만큼 저희들 보내드리고 그래서 재배를 해보고 괜찮으면 종자를 사야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종자 그 판매하는 그 업체하고 이제 다시 매칭을 시켜드리고 그런 역할들 저희 예, 하고 물론 있죠. 이제 기술 지도도 병행해서 해주신다, 그죠? 기술 지도는 따로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 받으시면 예. 되고. 예,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좋은 걸 개발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발 쪽에서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은 이 영양사 단체라든지 조리하는 학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이렇게 이게 파프리카가 영양소 면에서 뭐 이렇게 좋다. 또 우리 생육 환경이 또 우리 맞다. 그리고 우리가 식성이 앞으로 이렇게 바꿔서라도 이렇게 좋다 하는 그런 협력 모드로 해서 이걸 이제 많이 또 생산하면 수출도 하고 지금 이 살농사도 그렇고 어쨌든 농촌이 좀 피폐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헤쳐나가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늘 사실은 제가 이거 라온 파프리카 종자를 개발을 하고 나서 굉장히 무력감에 사실은 빠져 있을 때였는데 마침 그때 이제 이마트 채소 담당하는 분하고 저희 이제 그 사업 단장님이 이제 이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하는 그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냈는데 저희는 사실은 품종을 개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시장을 넓혀가고 외연을 더 넓혀가고 또 소비나 그다음에 어떤 재배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수요가 창출이 되면은 이게 더 활발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본인의 영역이니까. 마케팅을 하는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재배 컨설팅을 하는 친구라든지 또 무슨 요리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좀 돼주면은 훨씬 나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때 한 말씀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빨간색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라온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 지방간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2년 전에 저희가 충남대 의대랑 같이 전임상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 예. 학술지에도 이제 실려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가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주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만 갖춰준다면 기왕에 만들어 놓은 품종을 훨씬 더 국위 성향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외화도 또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고 예.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주변의 시장도 또 훨씬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국부 창출의 주역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쩍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 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